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청춘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강준서 작가님의 탄성을 봄. 네, 강준서 작가님의 작품 키워드는 탄성이었습니다. 탄성,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작품 키워드로 선정한 탄성은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탄성 중 하나인 시 작품을 하나 소개합니다. 작가님이 직접 골라주신 작품입니다. 그럼 시 낭송 듣고 오겠습니다. 냉소 아래 있는 정확한 것, 부드러움. 강준서. 부드러운 너울이 모래빛을 감싸 안는다. 너는 그것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돌아섰지. 돌아서서 오래 걷다 굳은 걸음이 섬뜩할 때면 먼 마음까지 따라와 스며든 너울. 등진 마음 켜켜이 소생하는 감촉. 파장이 긴 풍랑만이 너울이 된다. 짧은 마음에 너가 돌아설 때마다 굳은 걸음 아래까지 길게 힘을 쓴다. 너의 강인함에는 초라함이 없어도 돼. 이 시는 아직 책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시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 글을 쓰면서 저한테도 필요했던 글이었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냉소 아래 있는 정확한 것, 부드러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DJ분들의 감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는 책 파도 아래 선한 눈 얘기해 주셨을 때 네. 이게 뭔가 시 제목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같은 파도 아래 맥락이에요. 선한 눈 그리고 냉소 아래 있는 부드러움 약간 그러네요. 맞아요. 네,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현실에 짧은 마음을 가져도 금방 찾아오는 파장이 긴 나만의 평정심이 있으니 뭔가 괜찮다라고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강인함에는 소라함이 없어도 돼. 여기서 뭔가 일상 힘들어도 내가 가진 따뜻함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위로해주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고 냉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간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진짜 색깔이 부드러움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뭔가 숨겨진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의도와는 사뭇 다를 수 있지만 괜찮아요. 저만의 감상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저는 뭔가 이 너울이 그 돌아선 사람을 따라간다? 붙잡는다?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쿨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둘 중에 과연 누가 쿨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귀엽다. 작은 걸 좀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는 그 사람이 쿨한 걸까? 아니면 날 작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초라하지 않게 해주는 게 쿨한 걸까? 그 생각을 했는데 두 입장을 다 생각해 봤는데 실은 둘 다 별로 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그게 사람인 게 아닐까? 전 사람이 좀 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이 제목 자체가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냉소적이고 싶어 해도 사실 안에는 그런 쿨하지 못한 그런 부드러움들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의도하신 바와 저보다 더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거의 다 말씀해주신 게 저한테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쿨한 것에 대한 얘기도 인상 깊었고 또 마지막 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너의 강인함에는 초라함이 없어도 돼. 이 부분을 위로로 받아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DJ님들이 읽는 것보다 뭔가 졸업하고 또 새로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읽으시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읽는 구간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그 순간이. 그러면은 졸업하고 또 읽기로. 한 명이 잊으면 한 명이 얘기해 주는 아,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저희 DJ들이 맑음에 대하여를 제외한 시집, 순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에세이 당신의 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를 함께 읽어보았어요. 네, 먼저 순간을 대하는 태도 시집을 읽으면서 DJ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이 우리가 당연히 길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진 상황이고 어쩌면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게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만큼 막연하고 어려운 게 없어서 좀 저는 또 휴학을 한 입장으로 좀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순간을 대하는 태도 속에 청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시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 그리고 그 시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님만의 단단한 마음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부끄러워서 제 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네. 여기서 청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청춘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저는 청춘을 대변할 수 있는 고정적인 구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춘과 관련한 뭐 다양한 말이나 현상 또 아니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MZ 세대론 그런 세대론 같은 현상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그걸 청춘이라고 인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전하고 싶은 작은 메시지는 자기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을 매 순간 또 새롭게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라서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기가 오면 남들은 모든 걸 잘하고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혼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관계들을 많이 구축해 놓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공유하면서 되게 나만의 고립감에 자꾸 틈을 내도록 하는 게 그걸 습관처럼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단단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불안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든든한 말 한마디나 문장 하나로 쉽게 사라지거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두는 게 길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집이나 에세이를 통해서 봤을 때 작가님이 좀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정의한 사람이라고 좀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좀 온전히 찾을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게 되게 저를 만나주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저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작년에는 또 저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또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능동적인 사람이야 라는 거에 갇히지 않으려고 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오늘 하루치의 수동성을 다 해내는 일도 때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능동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과부하가 일어나고 맞아요. 자아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주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되 오늘 하루의 성실함에는
수동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동성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자기 능동성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뭔가 공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게 수동성 안에서만 발휘되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감을 맡아야지만 정말 그쵸. 그 안에서 능동감을 발휘하는,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체제에 속해 있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의 시집과 에세이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작가님의 필모를 보니 책 출판뿐만 아니라 전시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시에 대한 좀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2번의 텍스트 전시를 했었고 네. 또 팝업 프로젝트는 다른 기관의 공모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파리에 가서 친구들과 글을 쓰고 그거를 그 도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네, 그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파리에 낭만적이다. 가셨던 그러니까요. 거였군요. 네, 파리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 학기 말에 한 3박 4일? 그렇게 갔던 거라서 우와. 타이트하다. 네. 정말 타이트했고 정말 낭만적이지 않고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텍스트 전시는 그 독립 출판을 했던 다른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으쌰으쌰 준비했던 게 있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제가 혼자 그 음악을 하는 친구랑 저는 글을 쓰고 그 친구는 프로듀싱을 해줘서 네. 전시 주제에 맞게 곡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랑 사운드를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작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 전시를 제가 다 꾸렸던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기획이나 퍼포먼스적인 거에서는 아주 어설펐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랑 협업하는 거는 늘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내가 아예 네. 모르는 분야니까 네. 그 사람의 독창성에 기대는 것도 있고 또 감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해당 텍스트 전시에서는 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되게 많았는데 사실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네. 되게 길게 편지처럼 많이 써주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또 어른이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 어른의 문턱 초입에 있지만 내 감정을 잘 숨기고 없애다시피 하는 게 강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이 전시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가님, 그리고 그 탄성의 과정이자 결과물인 작품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프롤로그라는 시에서 그 오늘 와닿지 못한 글은 수많은 내일 중에는 닿을 테니 오늘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문구를 읽었는데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아도 괜찮을까요? 큰 기대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청춘들에게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라며 오늘 청춘 초대석을 함께한 강준서 작가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There